네, 드디어 2D 컴퓨터 디자인 2 3주차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아도be 일러스트레이터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도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번 주에도 툴바의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령어들이, 그러니까 그 도구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뭐 이 이후에 나온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해야죠. 베이직입니다. 아주 기본을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명령어 툴바 중에 펜슬 툴입니다. 펜슬 툴. 펜슬 툴 연필이요. 저는 펜 툴이라고 했는데 그건 줄여서 본 거고요. 역시 펜 툴, 브러쉬 툴, 펜슬 툴 이 세 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예, 패스를 다루는 도구다. 패스. 스트로커가 있는 패스를 다룬다.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면을 다루겠죠. 네, 일단은 펜슬까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펜슬. 예, 우측 하단 클릭하니까 이렇게 세 개가 뜨네요. 연필하면 생각나는 게 지우개죠. 썼으니까 지워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인 데서는 없는 것이 뭐예요? 스무스 툴이네요. 자, 먼저가 펜 툴이고요. 펜슬 툴이고, 예, 패스를 만들어내는 툴입니다. 프리핸드처럼 쓸 수도 있고요. 스무스 툴은 포인트를 조절을 해서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처음 만들었던 선이 약간 뻣뻣하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 각이 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앵커 포인트를 조절하고요. 그래서 세그먼트의 곡률을 조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패스 이레이저 툴이라고 하는데 역시 지우개인데 포토샵의 지우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이건 가위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물론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레이저겠죠. 근데 특징이 뭐냐? 얘는 이레이저를 써서 패스를 우리가 처음 만든 펜슬로 만든 패스를 포인트 수,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고 그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있는 세그먼트를 지워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로 만들었던 선을 두 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자, 그럼 펜슬 툴의 그 옵션 한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페더러티 지난주에도 이거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accurate 자세히 하냐, 구체적으로 뭔가 섬세하게 그리냐, 스무th 부드럽게 하느냐. accurate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리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 선이 많이 가듯이 이걸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의 포인트 수가 많아지겠죠. 반면에 스무스 툴은요, 점의 수를 줄이고 최소한의 수로 가장 가깝게 형태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무스로 갈수록 포인트 수는 줄고요. 아큐레이트 쪽으로 갈수록 포인트 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포인트의 간격, 주어진 패스의 포인트 수를 조절함으로 해서 그 간격과 수로 선에 섬세하냐 아니면 부드럽게 하느냐를 조절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옵션이라고. 예, 네, 요거 설명했죠. 요번에는 fill your pencil stroke인데, 자, 네, 새로 만드는 작업에 새 연필 작업에도 그 fill을 채울 거냐, 면을 채울 거냐, 아니면 면을 안 채우고 갈 거냐, 이럴 수 있습니다. keep select 작업 후 상태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갈래? 아니면 선택 안 한 걸로 할래? 참 부연 많습니다. 자, Alt키 toggle to smooth 툴인데 Alt키로 스무스 작업을 할래? 그러니까 저 스무스 툴을 안 해도 Alt를 쓰면은 토글이 돼서 뒤집혀서 스무스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 아무래도 손이 익숙한 사람은 저기 Alt키를 켜놓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디트, 셀렉트 패스. 패스 작업한 패스의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이 뭐 픽셀이한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일반 마우스 작업하기엔 좀 부족한 도구다. 어디서 주로 쓰이냐? 펜에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아닌 타블렛이나 그 마우스펜, 펜으로 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얘는 압력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에서 없는 수치를 입력되면은 이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는 스무스 툴 옵션입니다. 스무스 툴. 네. 꼴랑 요거 하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없어졌네요. 예, 이렇게 해서 앵커 포인트 간격의 수를 조절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는데, 아까 토글로 Alt 키로 토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럭 브러쉬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럭 브러쉬 툴. 원래는 이게 블럭 브러쉬가 이번 주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 수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로 튕겨 나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 아니라 2주차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빨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블럭 브러쉬로 작업한 건요, 선이 아니라 패스로, 면으로, 필로 작업이 된다. 그리고 필의 색, 스트로크의 색 등 동일 조건을 작업하였다면 먼저 그린 선과 병합을 한다네요. 그래서 동일 조건이 아니라면 별개의 것으로 이뤄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검은색으로 그었습니다. 두 번째 선을 띄어서 했는데 또 검은색으로 했는 것만 저렇게 병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보라색으로 칠해 보니까요, 합쳐지질 않고 별개의 것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도 윈도우가 있네요. 윈도우가 창을 보시면, 자, keep selected, 작업 선택 상태로 만들 거냐 묻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개체에 대해서만 병합, 즉 내가 같은 색으로 검은색으로 다 그렸더니 전부 다 합쳐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선택하고 그 위에 선을 그은 것만 병합을 시켜라 이거죠. 내가 선택적으로 병합을 원할 때는 저걸 켜놓고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은 다음 것도 검은색인데 병합을 원치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거에만 병합을 원할 때는 이 키를 옵션을 켜놓고 그 다음에 작업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델리티 아주 자세히 섬세하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내가 그은 선에 대해서 간격을 조절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것들을 조금 보시죠. 이게 아무래도 브러쉬이다 보니까 브러쉬들 옵션이 있습니다. 예, 브러쉬 크기 있겠죠, 각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납작 정도, 붓이 둥구냐 납작. 지금 보시는 브러쉬는 28포인트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가 마이너스 41도로 살짝 기울였는데, 원형이면 각도가 아무리 휘어도 소용이 없겠죠. 의미가 없겠죠. 근데 브러쉬의 납작이 68%밖에, 100%가 아니라 68%이다 보니까 저게 약간 눌린, 살짝 눌린 브러쉬의 둥근 형태, 납작 브러쉬가 됐다, 납작 붓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로 구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해보면 펜슬 툴 길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창이 뜨네요. 이거를 클릭해서 빼놓겠습니다. 자, 먼저 펜슬 툴,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제가 그었는데 점이 통통통통 찍히면서 약간 선이 부드러워졌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거를 최대한 펴서 부드럽게 한다. 교수님, 이거 왜 선이 색깔이 없나요? 색을 흰색이라서 그렇습니다. 흰색 컬러 입력.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얘네들은 처음에 그리거나 나중에 그려야 상관없이 독립된 개체로 인식을 합니다. 독립된 개체. 예. 그러니까 세 개를 그었는데 세 개 모두 다 떨어지죠? 합쳐지질 않습니다. 합쳐지지 않는다. 자, 요거 하나 갖다가, 자, 요걸 한번 보실까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스무스, 완전히 스무스네요. 자, 아큐레이트로 한번 가서 해볼까요? 아큐레이트. 선이 제가 지나갔던 그 자리 그대로, 그쵸? 점의 수가 많아지면서 제가 지나갔던 자리를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글쭈글 우글쭈글 우글쭈글. 근데 우린 보통 이런 선 쓰죠. 그래서 스무스에 항상 놓고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연필 느낌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그 지우지 말고 한번 볼까요? 예. 자, 줌. 자, 우글쭈글. 이거를 펜슬. 자, 점을 잡고 해봤습니다. 네, 점을 잡고 당기니까 펴지죠? 조금씩 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무스 할 거냐, 섬세할 거냐. 섬세하게 해볼까요? 거꾸로 스무스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스무스를 더 원하니까.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한번 끌어보기도 하고. 자, 여기 그쵸? 이렇게 선을 따라서 스페이스를 쫓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끊어 볼까요? 자, 그리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전혀 다른 개체로 끊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가? 안 그렇죠? 세그먼트를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줍니다.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요, 포인트를 생성을 해서. 자, 보시죠.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자, 여기 포인트를 끊고 싶다 이거죠. 끊고 싶은데 포인트를 찍고 해야지 점이 추가가 되면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네,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역할, 펜의 역할. 그리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패턴을 넣을 수도 있고, 네, 뭘 넣냐에 따라서 이 형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펜, 브러쉬, 그 다음에 펜슬 다 하는데 약간의 그 기능이 서로 살짝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블루 브러쉬, 잠깐만, 이거 했나요? 필 펜슬 스트로커 해볼까요? 예, 일단 하기로 한 것 다 해보고 있습니다. 자, 킵 셀렉트 끄고 다 껐습니다. 뉴, 오케이 하고선 여기 색이 없으니까 일단 오케이. 스트로커는 파란 걸로. 오케이. 파란색에 보라 계열로 면 채우기.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얘를 꺼보겠습니다. 오케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스무스. 오케이. 네, 선이 되게 부드러워지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필 했고요. 필, 킵 셀렉트 별거 없습니다. 했는데 선택돼 있죠. 지금 A로 선택한 형태다. A로. 그러면 껐을 때는요, 껐습니다. 선택 안 되죠? 예, 선택 안 된 상태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선택한 걸로 하면은 나중에 이제 편집할, 바로바로 편집하기 좋고요. Alt키 토글, 이거 뭐, Alt 눌러보시면 돼요. Alt키. 이거를 아까 쳤는데,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Alt. 네. Alt.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조절을 해가면서, 네, 할 수 있다. 이것이 Alt키. 뭐 이건 아까 얘기했죠. 우리 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오케이. 자, 펜슬 끝. 토 지우개 다 됐습니다. 자, 블럭 브러쉬 들어가 있습니다. 블럭 브러쉬 아까 보시겠지만 킵 셀렉트 할 거니, 선택한 것만 머지 할 거니, 이 얘기죠. 자,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크게 하는데 라운드니스는 동그랗게 할게요. 일단은 앵글 필요 없겠죠? 동그랗기 때문에. 자, 블럭 브러쉬. 네,
보셨나요? 방금 여기 스트로커였는데 블록 브러쉬를 수행하자마자 바로 필로 치환했죠. 바뀌었죠? 스위치해야 되는 거 보셨죠? 자, 이거 선택된 상황에서 쭉 만약에 아까 우리 옵션 뭐 했죠? 더블 클릭 킵 셀렉트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하고 선택된 선택한 거죠. 근데 머지를 얘하고만 머지 할래. 그래서 브러쉬를 같이 나왔습니다. 자, 보셨나요? 지금 바로 선택한 거하고는 붙었는데 선택하지 않았던 거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같은 색이었는데, 그쵸? 같은 색이었건만 이거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더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러쉬 재밌는 것 같죠? 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선택, 간접 선택도 배웠지만 때로는 색이나 스트로커, 여긴 스트로커가 있기 때문에 스트로커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것들을 픽해서 선택을 해주는 역할이 매직 원드입니다. 포토샵에서도 역시 칼라를 기준으로 그 칼라에서로부터 그 톨러런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뭐하죠? 선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직 원드 역할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자, 라쏘는 올가미 툴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선택 도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라쏘는 그냥 직접 선택 도구는 보면은 간접 선택 도구는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한다 하면은 직접 선택 도구는 포인트, 앙커 포인트나 또는 저기 뭐죠? 디렉션 라인 또는 디렉션 포인트를 선택을 할 때 쓴다고 그랬죠? 올가미는 직접 선택구는 픽해서 눌러서 클릭을 통해서 선택을 한다면 딱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가미는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영역을. 그리고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쏘는 영역으로 선택하고 다이렉트 셀렉트는 찍어서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매직 원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툴 옵션이 있네요. 툴 옵션이 필 칼라 또는 스트로크 칼라, 스트로크 웨이트, 오퍼시티, 블렌딩 모드 등등의 옵션을 클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한도 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 필 칼라, 채워진 면의 칼라. 근데 32 정도의 어떤 공차 범위 안에 있는 칼라들은 선택해 달라. 두 번째, 스트로커 칼라. 그러니까 선의 스트로커의 색이 검은색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색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라데이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느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달라.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웨이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무게가 아니라 굵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굵기. 스트로커의 굵기가 5포인트 정도까지는 포함해라. 내가 선택한 거로부터 5포인트 차이 나는 건 모두 선택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오퍼서티 투명도죠. 내 거가 투명도인데 내가 선택한 게 투명도인데 5% 어둡거나 아니면 5% 밝다 어둡다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5% 이내에 있는 것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투명하게 된 것들을 선택해 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블렌딩 모드, 블렌딩 되어 있는 것들은 같이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클릭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위에 3개 정도는 자주 씁니다. 필 칼라, 스트로크 칼라, 스트로크 웨이트. 뭐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고요. 자, 요거 한번 영상 보도록 하죠. 영상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매직 원드 옵션 창입니다. 자, 옵션 창은 여기서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자, 디폴트로는 20%로 돼 있나 보네요.
아, 32인가 봐요. 32로 한번 해보죠. 32. 그리고 필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세하게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을 예로 봤을 때 이쪽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클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선택인데 얘는 완전히 색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선택 자체가 안 됐죠. 근데 얘를 갖다가 10으로 한번 더 줄여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선택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선택되고 여기까지 선택되고 다 여기서 5로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좌우색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다 선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필 컬러의 그 톨러런스 오차 범위에 따라서 유사한 것끼리 조금 이렇게 찾아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끄시고요. 이번엔 색과 상관없이 스트로크로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톨러런스 10으로 돼 있네요. 자, 스트로크 사이즈가요. 0에서부터 10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7, 9가 없네요. 선택했을 때, 자, 허용 공차 10인데, 네, 여기서 봤더니 4로부터 이쪽만 되네요. 그러면은 5로 한번 해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스트로크 컬러네요. 스트로크 컬러로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로크 컬러 이거요. 여기까지는 블랙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아까 32였던 거를 한 40 정도 한번 잡아볼까요? 40. 스트로크 컬러 50. 아, 이쪽으로 갈수록 스트로크 컬러에 대해서는 이쪽은 전혀 선택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거꾸로 스트로크 컬러 끄고 스트로크 두께로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두께는 0, 1, 2, 3, 4, 5, 6, 8, 9, 10 했을 때 선택했더니 자, 이 포인트 차이로는 기준으로부터 두 개까지인데 그 이상 넘어간 건 안 되죠. 자, 8까지 하고 싶다. 내가 4인데 8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4포인트라고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4포인트까지 가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트로크의 굵기만 선택할 때 이거는 각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필 컬러, 스트로크 다 조건하는 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잠깐 가려주시고 얘 한번 볼까요? 요번엔 투명도를 한번 봤습니다. 투명도는 자, 투명도 오퍼서티인데 5% 보겠습니다. 기준 50%를 볼게요. 선택 50%부터 5%까지 안 돼요. 왜냐면 10%씩 갭이 나니까. 그러면은 얘를 10%로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다시 선택하니까 옆에 됐죠? 다시 20%. 네. 하나씩 넓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30%.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까지. 제가 만약에 30%라고 잡고 얘를 잡았다면, 그쵸? 여기까지만 잡히고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기준점으로 앞뒤로 공차를 얘기를 한다. 네, 30%, 10%, 20% 차이 나고 하나 더 있었으면 30%였겠죠. 0도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 그리고 자, 이번에는 라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쏘에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했습니다. 라쏘 이전에 자, 직접 선택 도구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다고 그랬죠. 포인트를 얘를 없애고 선만 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선이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 지우개였군요. 펜. 이렇게 한 이유가, 자, 직접 선택 도구는 박스를 쳐서 잡을 수가 있는데, 다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죠. 직접 선택 도구. 그렇죠? 요 안에 사각만. 내가 그때그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요렇게 잡고 여기까지 잡을래요. 그러면은 방금 지나간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은 포함이 됩니다.
여기만 잡을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로크하고 스트로크 세그먼트죠. 세그먼트 부분하고 포인트, 그 안에 있던 포인트까지 선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건 자꾸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 영상 백날 봐야 의미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 작업하고 아 이때는 뭘 써야지 저때는 뭘 써야지 그래 응용력도 생기고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영상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작업을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로테이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